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공구 및 건설 장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자체보다 높은 장소의 땅을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1. 파워쇼벨 2. 불도저 3. 드래그라인 4. 크램쉘 이 문제는 2014년, 16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비 자체보다 높은 장소의 땅을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1번 파워쇼벨은 지면보다 높은 땅 파기에 적합한 장비죠. 굴착 기계의 용도는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1. 트럭 크레인 2. 파워셔블 3. 백호 4. 짐폴 이 문제는 2013년, 15년, 20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3번 백호는 수중 굴착도 가능하죠? 다음 중 수중 굴착 공사에 가장 적합한 건설 기계는 1. 스크레이퍼 2. 불도저 3. 파워쇼벨 4. 클램쉘 수중 굴착에 가장 적합한 건설 기계는 4번 크렘셀은 협소하고 깊은 굴착도 가능하죠? 다음 중 건설용 굴착 기계가 아닌 것은 1. 드래그라인 2. 파워셔블 3. 클램쉘 4. 소일 콤팩터 건설용 굴착 기계가 아닌 것은 4번 소일 컴팩터는 흙을 다지는 다짐 기계죠? 그렇죠? 다음 중 굴착 기계가 아닌 것은 1. 템퍼 2. 파워셔블 3. 드래그라인 4. 클램쉘 굴착 기계가 아닌 것은 1번 템퍼는 집안을 다지는 다짐 기계죠? 그렇죠? 다음 토공 기계 중 굴착 기계와 가장 관계 있는 것은 1. 클램쉘 2. 로드롤러 3. 쇼벨 로더 4. 벨트 컨베이어 굴착 기계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1번 크렘쉘은 수중 굴착과 협소하고 깊은 굴착도 가능하죠? 굴착과 식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 기계가 아닌 것은 1. 트랙터 셔블 2. 백호 3. 파워 셔블 4. 모터 그레이더 이 문제는 2017년도에 2번, 20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굴착과 실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기계가 아닌 것은 4번 모터 그레이더는 마무리 작업, 지면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토공기계죠? 백호의 운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로나 연약 집안에서는 무한궤도식보다는 타이어식이 안전하다. 2.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 장소의 지역 및 집안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백호의 운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경사로나 연약 집안에서는 무한 궤도식이 타이어식보다 안전하죠? 그렇죠? 토공기계 중 클램쉘의 용도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단단한 집안에 작업하기 쉽고 작업 속도가 빠르며 특히 안방굴착에 적합하다. 2. 수면하의 자갈, 실트 혹은 모래를 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된다. 3. 상당히 넓고 얕은 범위의 점토질 지방 굴착에 적합하다. 4. 기계 위치보다 높은 곳의 굴착, 비탈면 절취에 적합하다. 이 문제는 2015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크렘쉘의 용도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단단한 집안에 작업하기 쉽고 작업 속도가 빠르며 특히 암만 굴착에 적합한 토공기계는 백호우죠. 2번 수면화의 자갈, 실트 혹은 모래를 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되는 토공기계는
클램쉘이죠. 3번 상당히 넓고 얇은 범위의 점토 집안 굴착에 적합한 토공기계는 드래그라인이죠. 4번 기계 위치보다 높은 곳의 굴착, 비탈면 절치에 적합한 토공기계는 파워쇼벨이죠. 클램쉘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맘 안의 굴착에 사용된다. 2. 수면 아래의 자갈, 모래를 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된다. 3. 건축 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에 적합하다. 4. 단단한 집안의 작업도 가능하며 작업 속도가 빠르고 특히 안방 굴착에 적합하다. 클램쉘의 용도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단단한 집안의 작업도 가능하며 작업 속도가 빠르고 특히 안반 굴착에 적합한 토공기계는 백호우죠? 그렇죠? 건설 기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가이데릭은 철골 세우기 공사에 사용된다. 2. 백호는 중기가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을 파는 데 적합하다. 3. 항타기 및 항발기에서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를 2개 이상 사용해야 한다. 4. 불도저의 규격은 블레이드의 길이로 표시한다.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설 기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가이데릭은 철골 세우기 공사에 사용되죠. 2번 백호는 기존기가 지면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곳 땅 파기에 적합하죠. 3번 향타기 및 향발기에서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를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 사용해야죠. 4번 브루도저의 규격은 차체 중량으로 표시하죠. 건설용 시공 기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타워 크레인은 고층 건물의 건설용으로 많이 쓰인다. 2. 백호는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을 파는 데 적합하다. 3. 가이데릭은 철골 세우기 공사에 사용된다. 4. 진동 롤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다지기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건설용 시공 기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2번 백호는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곳 땅을 파는 데 적합한 토공기계죠. 다음 중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불도저 2. 스크레이퍼 3. 타워크레인 4. 항타기 이 문제는 2017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 타워크레인은 양중기죠.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불도저 2. 어스드릴 3. 크레인 4. 백호우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크레인은 양중기죠. 굴착, 실키, 운반, 흙갈기 등의 작업을 하나의 기계로서 연속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비행장과 같이 대규모 정지 작업에 적합하고 피견 인식과 자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차량계 건설 기계는 1. 클램쉘 2. 로더 3. 불도저 4. 스크레이퍼 피견인식과 자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는 4번 스크레이퍼는 비행장과 같은 대규모 정지 작업에 적합하죠. 불도저를 이용한 작업 중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 종료와 동시에 삼날을 지면에서 띄우고 주차 제동 장치를 건다. 2. 모든 조종간에 엔진 시동 전에 중립 위치에 놓는다. 3. 장비의 승차 및 하차 시 뛰어내리거나 오르지 말고 안전하게 잡고 오르내린다. 4. 야간 작업 시 자주 장비에서 내려와 장비 주위를 살피며 점검하여야 한다. 안전조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작업 종료와 동시에 삼날을 지면에 띄우는 게 아니라 내리고 주차, 제동 장치를 걸어야 하죠. 앵글 도저보다 큰 각으로 움직일 수 있어 흙을 깎아 옆으로 밀어내면서 전진하므로 제설, 제초 작업 및 다량의 흙을 전방으로 밀어가는 데 적합한 불도저는
1. 스트레이트 도저 2. 틸트 도저 3. 레이크 도저 4. 힌지 도저 다량의 흙을 전방으로 밀어가는 데 적합한 불도저는 4번 힌지 도저는 제설, 제초 작업에 적합한 불도저죠? 롤러의 표면에 돌기를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풍화함을 파쇄하고 흙 속의 간극 수압을 제거하는 작업에 적합한 장비는 1. 텐덤 롤러 2. 머케덤 롤러 3. 템핑 롤러 4. 타이어 롤러 이 문제는 2009년 14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흙 속의 간극 수압을 제거하는 작업에 적합한 장비는 3번 템핑 롤러는 롤러 표면에 돌기를 붙여 땅속 깊숙이 다짐이 가능한 롤러죠. 천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접지 면적을 작게 하여 접지압을 증가시킨 롤러로서 고함수비 점성토 지반의 다짐 작업에 적합한 롤러는 1. 텐덤 롤러 2. 로드 롤러 3. 타이어 롤러 4. 템핑 롤러 점성토 집안의 다짐 작업에 적합한 롤러는 4번 템핑 롤러는 접지압을 증가시킨 롤러죠. 다음 중 와이어 로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소선 2. 클립 3. 스트랜드 4. 심강 와이어로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2번 클립은 와이어로프 고정구죠? 그렇죠? 항타기 및 항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개 방지를 위해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해야 한다. 2.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필러선을 제외한다. 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건상용 와이어 로프로 사용을 금한다. 3.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건상용 와이어 로프로 사용을 금한다. 4. 건상용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가 4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향타기 및 향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관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4가 아니라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되는 건상용 와이어 로프의 안전계수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관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안전계수는 5 이상이어야 하죠? 그렇죠? 다음 중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건상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음매가 없는 것 2.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3. 꼬인 것 4.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사용 금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이음매가 없는 것은 사용이 가능하고 이음매가 있는 것은 사용 금지 기준이죠. 건설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4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2.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3.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4.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나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할 것 이 문제는 2018년, 20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4개가 아니라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죠. 다음 중 달비계의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규정이 아닌 것은 1. 늘어난 체인 길이의 증가가 제주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 지름의 감소가 제조된 때 지름의 10%를 초과한 것. 3. 균열이 있는 것. 4. 이음매가 있는 것. 이 문제는 200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용 금지 규정이 아닌 것은 4번 이음매가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죠. 이음매가 없는 것을 사용하죠. 그렇죠? 다음 중 달비계용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3%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는 것. 4. 심하게 변형된 것. 사용 금지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의 제조된 때의 길이의 3%가 아니라 5%를 초과한 것이죠. 다음 중 체인의 폐기 대상이 아닌 것은 1. 균열, 흠이 있는 것. 2. 뒤틀림 등의 변형이 현저한 것. 3. 전장이 원래 길이의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 4. 링의 단면 지름의 감소가 원래 지름의 5% 정도 마모된 것. 체인의 폐기 대상이 아닌 것은 4번 링의 단면 지름의 감소가 원래 지름의 5%가 아니라 10% 마모된 것이죠.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1. 설계 하중 2. 안전율 3. 인장 강도 4. 세장비. 파괴 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대 응력분의 극한 강도, 허용 응력분의 최대 응력, 안전 하중분의 파괴 하중, 최대 사용 하중분의 파괴 하중이 있죠. 허용 응력분의 파괴 강도의 비율은 정답 2번 안전율이죠.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절단 하중이 100톤일 때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최대 하중은 몇 톤까지 할 수 있는가? 최대 하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안전율은 최대 하중분의 절단 하중으로 분수에서 안전율과 최대 하중의 자리를 바꿔도 동일한 식이 나오죠. 따라서 최대 하중은 안전율분의 절단 하중,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 기준은 5 이상이므로 최대 하중 공식의 안전율은 5 분의 절단 하중 100톤 100 계산하면 20톤. 정답은 1번 20톤이죠.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간의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폭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권상장치 드럼폭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첫 번째 도르래의 축간의 거리는 4번 15배 이상이죠.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작업관리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시킨다. 3.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 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된다. 4.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한다.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중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작업관리자가 아니라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집안의 부동침화 방지 2. 안전통로 및 조도 확보 3. 유도하는 사람 배치 4.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이 문제는 2012년, 15년도에 2번, 16년도에 2번,
18년, 19년도에 2번,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안전통로 및 조도 확보는 조명 기준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4.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 배치 위치 이 문제는 2009년, 12년, 16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업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4번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 배치 위치는 전도 등의 방지죠. 굴착 기계의 운행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버킷에 사람의 탑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는 회전은 10rpm 이하의 느린 속도로 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주차 시 경사지나 굴착 작업장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켜 주차한다. 4.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붐을 선회해야 될 작업에는 사전에 회전 반경, 높이 제한 등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이 문제는 2012년, 16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해야죠. 굴착기의 운행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는 회전을 중지한다. 2. 장비의 주차 시 버킷을 지면에 놓아야 한다. 3. 버킷이나 다른 부수장치 등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 4. 유압계통 분리 시 붐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유압을 제거한 후 실시한다.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유압계통 분리 시 붐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지면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유압을 제거한 후 실시해야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